자, 정보회의부터 시작하죠. 리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자, FOMC. 네. 뭐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FOMC. 네. 다 아는 FOMC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결과만 놓고 보자고요. 네. 주식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 시장이 지금 뭐 다우지수 33,000포인트를 넘어갔는데 이게 과연 인플레이션이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아무도 지금 단언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약간 뭐 돈이 풀렸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오르긴 했지만 주가 올라간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연준 뭐 제롬 파월 의장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금리를 굳이 고용이 완전하게 올라오지 않는 네. 이상 뭐 금리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 정도인 것 같고. 근데 시장에서는 저 말뜻이 뭘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채권 시장은 아직도 고민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주식시장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 뭐 안도성 뭐 다행이다 이렇게 하겠죠. 네. 맞습니까?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외 채권 거래를 한다고요. 주식 거래를 안 하니까 채권 거래를 하는데 2년물 숏 쳤다가 터졌어요. 당했어요. 네. 그리고 채권 트레이더들하고 어제 이제 조금 교류를 저녁 늦게 해봤는데 뉘앙스가 딱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격에는 프라이싱, 가격 전이가 됐다. 어느 정도 테이퍼링은 아니더라도 채권 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있더라도 그렇게 막 발작하는 정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채권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자기들은 사는 것이 맞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시를 하고 잠깐 잠들었는데 일어나 봤더니 그 얘기가 맞았어요. 그래갖고 네. 제가 그래 약간 지금 멘탈이 좀 흔들립니다. 뭐 주식시장은 계속 열리잖아요. 뭐 앞에 주식시장이 열리죠. 채권 시장도 계속 열릴 거예요. 주식하고 우리가 별로 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서. 채권 시장도 계속 열릴 거고 앞으로 기회가 오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 결과만 놓고 보자고요. 오늘은 네. 반등을 할 것 같고 네. 반등을 얼마나 이어가느냐의 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똑같이 그들도 안도하는 매수를 할 건지 거기에 또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도하던 거를 좀 멈추고 같이 동참해 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매수는 할 것 같아요. 매수는 네. 할 것 같은데 이게 업종마다 계속 돌발적인 악재가 좀 발생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시장의 어떤 불균형 상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그것보다 나쁘지 않은 시장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어제를 예를 들게 되면 아시다시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2차 전지 악재가 좀 발생이 됐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얘기는 좀 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쪽에서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고 또 반대편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든지 뭐 카카오를 매수한다든지 개별 종목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으로 보게 되면 대형주 업종 같은 경우는 빠지고 중소형주가 나쁘지 않은 시장이 형성되게 되면서 이제 빅히트라든지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참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수 대형주보다는 계속해서 뭐 중소형주 중심에 이슈가 있는 중형주 뭐 이쪽으로 빅히트를 예를 들게 되면 이슈가 있는 중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매기가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 연출이 되게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종목들의 분위기는 괜찮게 형성이 되게 되면서 종목 쪽에서는 승산이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당연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미묘한 차이지만 아다르고 어다르고의 그걸 잘 읽어야죠. 잘못 네네. 읽어버리면은 저처럼 채권 시장에서 네. 약간 황당성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아니냐요. 하여튼 네. 자 그러면은 이 풍문 얘기, 소문 얘기인데 폭스바겐의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노스볼트라고 하는 스웨덴 회사를 유럽 쪽에서는 전형적으로 대놓고 밀어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럴까? 그러게요.
점점 예전에 트럼프 했었던 무역 장벽을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좀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냥 시장에서는 폭스바겐 쇼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2차 전지 개발, 생산, 내재화까지 선언을 하게 되면서 맵 프로젝트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좀 할 건데 이게 작년 7월 달에 리포트라든지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 노스볼트의 어떤 그 배터리 생산을 맡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CATL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의 삼성 SDI인지 이쪽으로 계속해서 배터리 공급을 받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거의 보편적으로 있었었거든요. 그 시장 분위기도 그랬었고요. 네. 아시겠지만은 각형 배터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노스볼트도 그렇고 CATL도 그렇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각형 배터리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폭스바겐 전기차 생산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그랬었는데 그 분위기가 이틀 전에 갑자기 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분명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알았다면은 과연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은 뭐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7월달 같은 경우도 국내 뭐 교보증권이나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한국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상과 좀 빗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각형 배터리를 공급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좋고요. 파우치 대비해서 내구성이 상당히 좋고 ESS로도 활용도도 상당히 높고 제일 중요한 건 화재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들. 최근에 뭐 코나 같은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형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은 그래도 만회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출력 저하라든지 단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점이 많죠. 네네. 이게 저도 그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는 약하지만 파우치는 네네.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옆에 들고 다니는 형태의 파우치. 각이 없이 그냥 이렇게 네. 뭐 옆에 하여튼 뭐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각형은 극자대로 각을 줘야 되는데 직사각형의 각형. 이게 각 주는 게 생산 공정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그쵸. 뿐더러 시간도 걸리고 네. 효용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원통형은 후루룩 말아버리기 때문에 그쵸. 이게 빨라요. 근데 그 원통을 이렇게 쭉 놓으면은 공간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빈 공간들이 생기니까. 네네. 근데 각형은 이제 촘촘하게 만들 수 네네. 있고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이 크기도 상식적으로는. 좀 줄일 수가 그렇죠. 있고. 네. 근데 굳이 왜 각형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선언을 했을까?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각형을 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로 그런 가기 위한 얘기를 부분인 것 하더라고요.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각형 배터리를 좀 우선 공급을 받고 그리고 미국의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을 할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대 말 이게 나서던 스웨덴 노스볼트 같은 경우 협력을 통해서 2개 공장을 현재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스볼트를 통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받는 게 상당히 큰데 근데 이 부분도 2025년이 넘어야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노스볼트라는 회사는 그 테슬라 출신입니다. 테슬라 출신 피터 칼슨이 주축을 해서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노스볼트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폭스바겐과 합작을 해가지고 유로픈 배터리 유니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32기가와트 아워 규모의 2차 전지 공장을 가동을 그러니까 올해부터 가동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 삼성 SDI, CATL과 함께 그러니까 삼성 SDI 그리고 CATL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과 공동으로 해서 2024년에 BMW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고 시간차를 두고 폭스바겐 쪽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노스볼트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조금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거를 치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또 어떤 그 해결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노스볼트 관련주를 시간차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는 뭐 네. 동진 세미캠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또 그래서, 있나요? 예, 그거 잠시 후에 좀 또 말씀드릴게요. 뒤에 있네. 네네. 그래서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란지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노스볼트의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배터리 셀 납품 무산 우려 이게 가장 큰 악재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이렇게 확고한 어떤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의 내재화 선언은 상당히 큰 리스크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과 정영선 부회장이 왜 만났는지가 이제가 이해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삼성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제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테슬라가 그 배터리 어떤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그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유럽 쪽의 폭스바겐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삼성 SDI가 현대차,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 수소차 쪽에서 퍼스트 무버로서 상당히 점유율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안전한 매출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 S를 통해서 현대차를 좀 잡으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밀 회동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LG 그리고 삼성 같은 게 좀 악재가 좀 발생이 됐는데 굳이 뭐 악재? 네. 악재를 해석을 하니까 악재인 줄 알지 뭐 네. 왜 악재인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고 어제 이제 출연하셨던 분들의 논거 중에 하나는 만약에 시장 크기가 요만했는데 어떤 시장 마켓 메이커를 주도하는 쪽에서 선택지를 네. 우리가 준비했던 거하고 다르게 했다면은 악재죠. 근데 이게 점점 파이가 이렇게 커진다라고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 뭐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라. 우린 또 우리 길을 가든지 아니면 선택지는 그럼 다른 데다 우리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셔서 뭐 약간 의견을 상충하는 듯한 네네. 뭐것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뭐지 사람의 성격처럼 이렇게 다 판단이한지 예측도 다 틀려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전망이 틀 얘기를 수밖에 하는군요. 없겠죠.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이제 저 여의도 분들이 네. 노스볼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 SDI하고 네. LG 출신들이 많이 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민감하다. 이것도 좀 뒤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노스볼트가 한국 기업들을 되게 좋아한대요. 좋아도 네. 하지만 그 우리의 대응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네.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긴 하네. 네. 이걸 얘기 하여튼 이 드렸는데 여의도 벌써 얘기 분들 나와버렸네요.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피드백 줄 때는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쨌거나 정보회의니까 네네. 우리 둘만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이렇게 네네. 오시는 건 좋습니다. 물론 일반 참여자들까지 받기에는 저희가 시간의 네네. 관계상 물리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것 때문에 작년에 노스볼트가 우리나라에 되게 우리나라 그 2차전지 관련 장비 업체들에서 그 컨택이 될까요? 이걸 되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국 제품이 그 대한 어떤 신뢰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적으로 계속해서 물색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산이 되게 되면서 이제 LG도 그렇고 삼성도 바빠졌는데 그럼 이제 전고체 각형 배터리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전고체 배터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해질이 그냥 고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양극과 음극이 있으면 그 사이에 전해질인데 이게 액체였고요. 그 액체였다가 이제 리튬이온만 통과시키는 분리막이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분리막이 없어지고 이제 고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그동안 예전에 그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 있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 배터리 부품은 그런 부작용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또 전압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용량의 리튬을 그 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전압이 높다 보니까 출력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전일적으로 가는데 하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그 전극과 그러니까 음극, 양극 간의 전해질 있잖아요. 근데 전해질과 이게 극 사이의 어떤 그 밀착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불연속 계면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스파크 문제가 또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기술력이 완성이 될 때까지 2025년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어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불연속 계면 이렇게 접촉력, 이 접촉 부분 이 부분의 어떤 불량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마 전고체 배터리가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기에 대한 어떤 연구를 일본 도요타가 조용히 파나소닉과 합작을 해서 계속 조용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마 전고체 배터리가 일본 업체 그러니까 파나소닉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굳이 얘기들이 있어요. 일본이 기술력이 네네. 또 앞서 있고 뛰어난 거는 네네. 인정하는데 일본은 뭐든지 예전에 많이 훔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연속 계면의 어떤 불량을 전고체를 말씀 좀 끊어서 네네. 그렇지만 전고체라는 게 뭐 네. 어려운 얘기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점토 있잖아요. 점토. 네네, 그렇죠. 찰흙이 굉장히 말랑말랑한 네. 것도 전고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네, 그죠? 그런 개념으로
근데 이게 전자라는 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막 튀어나가잖아요. 그걸 네, 그렇죠. 어디다 가둬야 되고 그게 이제 네. 리튬. 네. 그러니까 그 하이니켈 안에 이렇게 많이 품게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전일 속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을 하는 상황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튀게 됐을 때 그게 스파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화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액체가 아니라 이제 그걸 고체로 아니면 점토로 바꾸는 거죠. 액체는 일단 네.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리막을 두는 거가 이제 분리시켜 놓는 거잖아요. 네네, 그체로. 네, 그렇죠. 근데 이 분리막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섞여버리면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터지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네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 아주 뭐 어려운 그런 거는 아니니까. 네. 자, 근데 그 그래서 미세한 공정이 힘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면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NT 도전제, 탄소 나노튜브 이 도전제를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전고체 배터리가 또 단점이 뭐냐면은 상온에서는 소위 말하는 상온, 그러니까 15도에서 25도 사이, 요 사이에서는 또 이온 전도가 나다갑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상온에서는 이 움직임이 낮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활발하지 않군요. 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한데 그 부분 때문에 또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네. 더워도 안 되고 덥다는 그러니까 온도에 그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네네. 상온이라고 해야 되나? 예, 상온에서 15도, 그러니까 25도 김치를 사이. 생각하면 돼요. 김치를 숙성시키는데 네네. 이게 가장 좋은 온도가 얼어버려도 있죠. 안 되고 네네. 네, 그렇다고 온도가 올라가면 네. 뭐 금방 김치가 부분 쉰다 그러죠. 쉬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가 그래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 네. 네, 굉장히 이해를 그럼 잘하고 김치 있나 냉장고 회사의 기술을 좀 가져와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 상온을 유지하는 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방금 말씀드린 계면 불안정성이란지 그리고 주변 환경 온도 제어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아마 전고체 배터리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뭐 트렌드가 될 거니까 이 부분 네. 좀 알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종목. 아까 전에 그렇죠. 그 기업죠. 동질 세미캠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노스볼트 관련주, 네네. 노스볼트가 제일 중요한 핵심 이슈로 네네. 떠올랐고 유럽이 그쪽을 밀어준다고 하니 그게는 네네. 이제 폭스바겐이 있고 뭐 그러면은 거기에 연관된 거기에 이제 우리 네네. 한국인들도 많이 가 있다고 하니까 한국인 관련주. 그러게요. 테슬라 출신 미국 사람이 만들어낸 그 중국 사람은 또 한국 사람이랑 그 김치냉장고 기술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자 그래서, 관련주.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CNT 도전제 말씀드리면서 유일하게 하는 게 나노 신소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동시 세미캠도 음극재 바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나노 신소재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 동시 세미캠 CNT 도전제를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동시 네. 세미캠. 그래서 일단은 동시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아셔야 될 거. 그리고 P&E 솔루션. P&E 솔루션. 네네. 그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 작년, 그러니까 2020년 4월 달에 후공정 장비 납품 계약이 실질적으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후공정 쪽인데 2차 전지 활성화라든지 수명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장비 업체인데 그 사이클러라는 장비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이클러 장비가 뭐냐면은 이 배터리 셀의 수명이라든지 성능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설계가 변경이 될 때마다 사이클러 장비는 계속해서 매번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장비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영업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E 솔루션도 노스볼트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동진 세미캠 그리고 그 CIS 네. 같은 경우는 극판 공정 중에 있는 쿼터 장비를 공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쿼터 장비는 그 배터리 제조 원단을 믹싱을 하고 섞은 다음에 이제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팅을 하고 난 다음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P&E 솔루션과 CIS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후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였던 그 계면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CNT 도전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어떤 공급 계약을 맺은 회사가 동진세미캠. 네. 그래서 요 세 개 정도 회사가 나오는데 일단은 어쨌든 그 이 종목들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일단 그 노스볼트와 직접적인 이슈가 없는 회사들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엠플러스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좀 그 부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전혀 반영을 안 네네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주가에 아직은 반영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동진 세미캠만 주가에 좀 반응을 했고 네.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다 보니까 주목받았고 근데 네. P&E 솔루션하고 CIS는 전혀 아직까지 주가 반응 안 했고 전혀 반응이 안 되고 근데 있어요.
M+는 어떻게 넣어요, 말아요? 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PN솔루션, 동시세미캠, CIS만 놓고 M+는 왜 말씀을 드냐면은 화면에 노스볼트 관련주라고 저렇게 나오네. 아, 지금 만들었대. 아. 네. 그러니까 네네네. 언급이 됐던 회사다 보니까 깜짝 아마 놀랐는데 저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나 싶었는데 지금 정태현 팀장 얘기 듣고 저렇게 만들었대요. 네. 그 작년에 노스볼트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스태킹 공정용 장비 회사를 물색을 했는데 네. 그 물색한 리스트 중에서 M+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련주로서 이 M+도 같이 묶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M+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있었던 회사들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지 아닌지 대부분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M+ 같은 단순 관련주고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 종목은 요 세 종목을 우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세 종목 같은 경우 아직까지 주가의 반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2차 전지 충격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각이 안 되는데 앞으로 폭스바겐이라든지 노스볼트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부각이 된다라면은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전해질 분리막. 그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을 하게 되면 전해질이 고체가 되기 때문에 분리막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리막 회사들 같은 경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리막 회사 같은 경우에는 PNT, UST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분리막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해질이 이제 고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해질 관련 회사들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전해질 대장주는 첨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성, 솔브레인, 동아기업 이런 순들이 있기 때문에 동아기업은 왜 포함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전해질 관련주는 첨보, 후성 그리고 솔브레인.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듯이 리튬을 많이 품게 되면은 출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리튬 관련 종목들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리튬 관련주 같은 경우도 LNF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그 전해질 관련주는 첨보, 후성, 솔브레인 그리고 노스볼트 관련주는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 있는 회사 PN솔루션, CIS, 동시세미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또 많아요. 한 번 네네. 더 정리 부탁드려야 되는데 자 LG화학, 삼성 네. SDI, SK이노베이션, 배터리 3사의 네. 전망은 좀 어떻게 할 건지 좀 일단은 빼. 지금은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오히려 네. 반사 이익이라고 평가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반사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 SDI는 좋게 봤는데 어제 같이 빠지니까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오케이. 지금 시장 반응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아마 회복이 될 건데 그때 가서 다시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기아차가 애플카 이슈가 소멸이 되면서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다시 아시는 EV6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EV6가 다시 부각이 되게 되면 또 이게 전환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아차 사례를 참고를 해보자면은 2차 전지도 일단 어쨌든 악재가 있다라는 건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해소되는 시간 좀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해소가 되는 말씀하신 대로 해소든 선반영이든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노스볼트 관련주로 네네. 아까 쭉 보셨는데 너무 많으니까 조금 집중도를 세 개밖에 없네요. 세 개였나? 그 노스볼트 관련주는 세 개. 전해질하고 같이 예. 여기서 조금 압축을 좀 해주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노스볼트 관련주는 세 개 일단 네. 보시고요. 네. PN솔루션, 동시세미캠, CIS 그리고 전해질은 대장주 첨보잖아요. 첨보. 그리고 리튬 관련주는 대장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정보회의였고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이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